8장 4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2차 형식 그리고 주축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2차 형식을 일반화시켜서 약속을 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보이니까 우선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학습을 한 뒤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11, 12, 21, 22 이렇게 구성성분이 이렇게 4개로 주어지는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X라는 이 벡터의 구성성분은 X1, X2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하고 X 이렇게 표시했을 때 X의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X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건 2행 1열로 되어 있는 걸 전체를 시켰으니까 1행 2열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A11, A12, A21, A22 그리고 X1, X2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얘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X1, X2가 있고요. 자, 이걸 직접 행렬을 이용해서 곱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A11, X1 플러스 A12, X2가 되고요. 행렬 계산합니다. A21, X1, A22, X2가 됐죠. 다시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것이니까 A11, X1의 제곱 플러스 X1하고 얘를 곱하죠. A12, X1, X2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보다시피 1행 2열이죠. 1by2 매트릭스, 얘는 2행 1열이죠. 2by1 매트릭스니까 행렬의 곱은 잘 정의되어 있고 최종 결과는 1by1 매트릭스. 1by1 매트릭스는 그냥 그 구성 성분을 다 계산한 하나의 그 상수값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곱하니까 이거 다 실수값 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할 때 실수는 곱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니까 A21, X1, X2예요. 여기가 A21, 자, X2, X1을 X1, X2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A22 그리고 X2의 제곱 이와 같이 돼요. 자, 여기서 X1, X2, X1, X2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써볼까요? X1의 제곱 플러스 A12 플러스 A21 그리고 X1, X2 그리고 A22, X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X1이라는 문자가 2개 곱해져 있는 거고 여기도 X2가 2개 곱해져 있고 X1과 X2가 각각에 하나씩 곱해져 있지만 지수의 총합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그래서 얘는 이 모양 자체가 2차식이 나오는 형태다 라는 뜻에서 쿼드러틱 폼의 이니셜을 따와서 보통 Q를 써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 쿼드러틱 폼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2차 형식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행렬을 2차 정사각 행렬 X도 2by1 매트릭스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 A를 n/n으로 확대했다면 그럼 이 X도 n/1으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확장시켜서 약속한 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 외우기 좋습니다. 1, 1. 자, 이게 X1의 제곱은 X1 곱하기 X1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1, 1은 X1하고 X1의 곱한 거 앞에 개수, 요 첨자를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여기도 1, 2잖아요. A1, 2는 X1하고 X2 곱한 거 앞에 개수구나. 그리고 X1, X2 여기는 이제 원래 교환이 가능하니까 X2, X1 앞에 개수였고 얘는 2, 2는 X2가 2번 곱해진 거 앞에 개수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규모가 큰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2차 형식을 동일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1, 2 앞에 1, 2, 1n 앞에 1n이고요. 2n 앞에 2n이에요. n2 앞에는 n2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2차 형식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행렬을 우리는 2차 형식의 개수 행렬이라 말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X 트랜스포즈 AX 이걸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가 A11, 12, 21, 22예요. 앞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X 트랜스포즈 AX를 직접 다 계산한다면 3은 X1의 제곱 앞에 개수가 될 것이고
4는 x1, 2의 개수에, 자, 여기 보세요. 이 4가 일행 2열의 원소잖아요. 그걸 알면 쉽게 요 첨자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6은 여기가 2행 1열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x6, x2, x1을 먼저 쓸게요. 나중에 교환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는 2행 2열의 원소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곱이 교환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다시 묶어서 쓴다면은 3x1의 제곱 플러스 10x1, x2 플러스 2x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자, 이제 우리는 2-5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2차 형식의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를 새로운 형태로, 자, 요 행렬을 어떻게 놓으면 이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x하고 x 트랜스포즈는 얘네들을 말합니다. 얘가 x 트랜스포즈, 얘가 x예요. 자, 여기 보다시피 요 2차 형식의 개수 행렬은 특별한 어떤 규칙은 없었습니다. 그냥 3, 4, 6이 뭐 대칭도 아니고 그냥 정사각 행렬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요 행렬을 아주 특별한 형태의 행렬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대칭 행렬로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가 대칭 행렬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x1 앞에 개수가 1은 일행렬의 원소니까 얘랑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 2는 똑같이 쓸 거예요. 이행렬의 원소는 이렇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대신 여기를 좀 바꿔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그럼 어떤 값을 쓸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다음 같이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x1, 2 앞의 개수와 x2, 1 앞의 개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4하고 6을 더한 게 10이죠. 10을 둘로 나누니까 5예요. 여기도. 자,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주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대칭 행렬이 됐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행렬 계산하면은 3x1의 제곱 플러스 5는 x1, x2 앞에 개수고 이 5는 2의 1열의 원소잖아요. 5x2, x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x2의 제곱이 같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3x1의 제곱 플러스 더하니까 요거는 교환이 가능하니까 10x1, x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배 x2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므로 계산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식의 우변과 이식의 우변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행렬 A가 이런 모양이었었고 특별하게 아무런 어떤 특징이 없었는데 우리는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런 행렬을 하나 이용해서 이 쿼드라틱 폼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런 행렬보다는 이런 행렬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칭 행렬 갖고 계산해 볼 거예요. 대칭 행렬이라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앞 시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대칭 행렬의 실수 성분을 갖는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반드시 실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 행렬은 언제나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정확하게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유 기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대칭 행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칭 행렬의 또 다른 특징은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반드시 직교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칭 행렬을 갖고 다루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기저이면서 더군다나 직교 기저를 만들 수 있고 또 단위 벡터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규, 직교, 고유 기저를 만드는 게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런 행렬보다는 물론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대칭 행렬을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같은 정리를 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2차 형식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듯이 그냥 이미 행렬 갖고 만들지 말고 이렇게 대칭 행렬 갖고 만들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A는 이제 대칭 행렬입니다. A는 보다시피 대칭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칭 행렬의 고유값을 람다1부터 람다_n, n차 정사각 행렬에 람다1부터 람다_n이 비록 기호 표기는 서로 다른 것처럼 표시했지만 모두 다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중군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대칭 행렬은 언제나 이
정규 기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규 기전이 아니라 그 고유 기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즉 고유 벡터들이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의 개수가 항상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들이 이렇게 n개가 존재해요. 자, 이제 이 n개의 고유 벡터들을 열 벡터라는 직교 행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x는 그와 같이 이 고유 벡터들을 열로 하는 직교 행렬입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요 2차 형식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x가 바로 자, 여기 보다시피 고유 벡터들을 이렇게 열로 별해서 만드는 직교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규, 직교, 그리고 고유 기저가 존재합니다. 즉 고유 벡터들로 만드는 고유 기저가 존재합니다. 그 고유 기저들이 바로 x1, x2, xn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x는 이 고유 벡터들을 이제 열 벡터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x를 앞서 했던 것처럼 이 고유 벡터들을 여기 점선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x1, x2, xn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x는 이 정규 직교 고유 기저라 얘기했잖아요. 직교 기저. 다시 말해서 각각의 열 벡터들은 단위 벡터이고 그리고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내적이 제로예요. 직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서로가 직교한다면은 그 이 행렬을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직교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교 행렬은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랑 같은 행렬이 직교 행렬인데 직교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각각의 열 벡터끼리 내적한 것은 항상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x는 직교 행렬이 됩니다. 직교 행렬이 돼요. 따라서 이제 x 인버스는 x 트랜스포즈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교 행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던 직교 대각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제 x 인버스 A가 지금 대체 행렬이죠.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x 인버스 AX가 당연히 대각행렬 D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다 A, 오른쪽에다 A 인버스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A가 될 것이고 왼쪽에다 X, 오른쪽에다 X 인버스인데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 X가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X 인버스는 곧 X 트랜스포즈와 같아요. 그래서 XD, X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했던 것처럼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합니다. X 트랜스포즈 AX, 이때 A는 대체 행렬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2차 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A가 X, D, X 트랜스포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트랜스포즈 A 대신에 X, D,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호 표기를 하나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X 트랜스포즈 X를 다른 기호로 바꿔서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기호를 우리가 편의상 Y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이걸 Y라 놓는다면은 이 X가 직교행렬이었기 때문에 X 트랜스포즈나 X 인버스와 같거든요. 결국 얘가 X 인버스예요. 왼쪽에다 X를 곱하면 좌변은 X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X, Y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X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X1, X2 있죠. 이렇게 X1, X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X로 되어 있다면 Y는 반대로 이제 Y1, Y2, YN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자를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소문자 x는 대문자 xy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걸 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놓으면 또한 이 식의 전체 트랜스포즈를 시켜보겠습니다. 전체 트랜스포즈 시키면 고백하는 트랜스포즈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 되니까 x 트랜스포즈가 되고 대문자 x의 전체는 자기 자신이죠. 결과적으로 양쪽에 전체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 x 트랜스포즈 x는 y 트랜스포즈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x 트랜스포즈 x는 바로 y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부분은 이 보라색 밑줄처럼 부분은 y 트랜스포즈로, 뒤에 빨간색 밑줄처럼 부분은 y로 바뀌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y 트랜스포즈, 이 뒤는 이 행렬 A의 고유값들을 대각선 성분으로 배열해서 만든 대각행렬입니다. 그리고 이제 y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가 y였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이 y 트랜스포즈였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D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예요. 이제 우리는 이 x를 구성할 때 x1 고유 벡터 x1, x2, x3, xn 이렇게 돼 있었으므로 이제 a가 대체 행렬일 때 ax1 이퀄 람다1 x1 이렇게 되는 람다1이 고유값이라 한다면은 고유 벡터에 대한 고유값이, 자, 이제 제1열이 x1 고유 벡터였었죠.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대각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의 제1 1행렬의 원소는 람다1, 같은 방법으로 람다2 쭉 가서 람다n 이와 같이 됩니다. 나머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는 y1, y2 이렇게 되어 있고요. yn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트랜스포즈니까 여기는 y1부터 y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행렬 계산해 보면 다음 같은 식이 나타납니다. 금방 나옵니다. 이건 행렬 계산하면 y1 람다1의 제곱 플러스 람다1 y1의 제곱 플러스 람다2 y2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람다n 그리고 yn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것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축 정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용어를 붙였는지는 곧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축 정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x 트랜스포즈 ax는 앞서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의 일치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계산하다 보면 a11, x1의 제곱도 있지만 이렇게 뭐 a12 그리고 x1, x2 이런 항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a21 그리고 x2, x1 그리고 a22, x2의 제곱이에요. 물론 이 a를 대체 행렬로 잡을 것이니까 그럼 이거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2배를 하면 돼요. a21은 a12와 같으니까 a12에 2배를 하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행렬의 모양에서 본다면 이게 대체 행렬이었을 때 여기는 2차식, 여기는 2차식인데 보다시피 가운데 1차식의 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의 이 기호 표기는 서로 다른 문자들의 1차식의 곱항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y1의 제곱, y2의 제곱, yn의 제곱만 있을 뿐이지 y1과 y2의 곱, y1과 y3의 곱, 즉 서로 다른 1차식의 곱항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 기호부보다는 오른쪽 기호가 훨씬 더 간단한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차형식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리가 바로 지금 증명했던 이 주축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축 정리하고 관련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 Q라는 식을 잘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 서로 다른 문자들의 1차식의 곱항이 있습니다. 얘가 있다 보니까 이 Q가 도대체 X1과 X2 평면상에서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네요. 여기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하고 가정해 볼까요? 얘가 없었다면 X1의 제곱합의 개수 17, X2의 제곱합의 개수가 17이고 여기가 상수니까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지름은 계산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도형이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나 X1과 X2의 곱항이 들어있다 보니까
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기초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만 놓고 본다면은 이 도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주축 정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주축 정리를 이용한다면 이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 트랜스포즈 AX를 만들 때 이 A를 여기가 대체 행렬이 돼야만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의 1차식 항의 곱들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형식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개수 행렬을 대체 행렬로 만들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Q는 이퀄 이제 X1, X2, X1, X2. 자, 앞서 계산한 방법으로부터 X1의 제곱 앞에 개수는 1의 1열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X2의 제곱 앞에 개수는 2의 2열의 원소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X1, X2 앞에 개수의 반을 1의 2열과 2의 1열에 나눠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예요. 그리고 요거 2차 형식을 계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서로 같으니까 두 개 더하면 되거든요. 이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주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대체 행렬로 표시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주축 정리를 쓰기 위함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요 행렬이 A잖아요. 자, 이제 요 행렬이 바로 X 트랜스포즈 AX꼴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노란색 폼필로 표시했던 Y1, Y2, YM만 구하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증명이 끝났으니까. 이런 과정으로부터 이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요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요 X는 고유 벡터 열로 배열해야 되고요. 자, 이런 관계로부터 구해지니까 결과적으로 A의 고유값만 알면 이 모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 A-람다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17-람다, 17-람다, 그리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퀄 제로예요. 자,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죠. 17-람다의 전체 제곱, 이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5의 제곱이에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그러니까 17-람다 플러스 15하고 17-람다 마이너스 15의 곱으로 계산돼요. 17-15니까 2-람다를 먼저 쓸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32 람다 이퀄 0 이와 같이 돼서 고유값이 두 개가 결정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람다1은 32, 하나는 람다2가 2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람다1, 람다2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은 Q는 방금 전에 했던 X 트랜스포즈 AX라는 요 2차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의 좌변은 이제 다음같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바꿔놓겠습니다. 람다1이 30이니까 32에 Y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 Y2의 제곱, 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죠. 물론 이거 람다1, 람다2를 서로 바꿔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어진 식 이 Q는 여기 등호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다 등호를 포함을 시킵시다.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바뀌고 그것이 128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바꿔보자 라는 뜻이에요. 자, 주어진 식을 양변에 나눠요. 이 식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아마 책에서는 여기가 람다1, 여기가 람다2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교재의 기호표기랑 맞춰서 해볼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림 그릴 때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도 혼돈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꿔서 표시할게요. 상관없습니다. 단지 책의 결과랑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가 Y1 편에서 이제 알파벳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람다1, 여기 람다2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쓸게요. 자,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2, 6, 12, 2, 4, 8이니까 64분의 Y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128을 32로 나눴으니까는 4가 되는군요. 4분의 Y2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뭘 나타내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Y1과 Y2 서로 다른 문자들의 1차식의 곱하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4는 8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분의 y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y2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는 x1, x2였어요. 단지 우리는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잘 모르니까 새로운 문자 y1, y2를 도입을 해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y1, y2를 도입해 가지고 보니까 이 새로운 문자 y1, y2에서 본다면 얘가 타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장축과 단축을 결정할 수 있는 값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x1과 x2, y1과 y2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 x 이퀄 대문자 xy예요. 여기서 대문자 x는 바로 고유 벡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므로 고유값이 아까 구해졌으니까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람다1이 2일 때를 보겠습니다. 람다1이 2일 때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15 마이너스 15잖아요. 15 마이너스 15라면 똑같다는 얘기니까 양변에 15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 이퀄 0이 같이 돼서 그래서 이제 람다1이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알파를 묶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알파를 묶어내면 일일이 되는데 얘가 항상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교행렬이 되려면 요 x가 직교행렬이 되려면 여기 x가 직교행렬이 되려면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여야 돼요. 고유 벡터로 이루어지는 단위 벡터. 그래서 자신의 크기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는 알파 프라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 프라임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람다1이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람다2가 이제 32일 때를 계산해 봅니다. 31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31을 대입했습니다. 17에서 31을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이와 같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니까 약분하면 x 플러스 y네요. x 플러스 y 이퀄 0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람다2가 3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찾습니다. 자, 이제 y를 베타로 본다면 x는 마이너스 베타 되겠군요. 역시 그냥 베타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단위 벡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 프라임은 0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람다2가 마이너스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도 구했더니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유 벡터고요. 이 고유 벡터를 연루별에서 만든 행렬이 x예요. 자, 그래서 대문자 x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벡터를 연루별에서 만듭니다. 대문자 x는 이제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벡터들 단위 벡터죠. 그리고 실제로 얘하고 얘를 내적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열은 루트 2분의 1 두 번째 열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제1열에 대응하는 값이 2였었고요. 그리고 제2열에 대응하는 값이 32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계산할 때 아까 람다1, 람다2는 제1열에 대응하는 것이 람다1, 제2열에 대응하는 것이 람다2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람다1이 2였던 거예요. 이게 왼쪽에가 있잖아요. 그 2가 먼저 온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람다2에 대응하는 것을 쓴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바꿔놨어요. 바꿔놓으면 이 행렬의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가 구해졌고 이의 행렬 x가 바로 직교행렬입니다. 이 직교행렬은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직교행렬의 행렬식은 언제나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교행렬의 행렬식이 이렇게 2x2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직교행렬의 행렬식이 플러스 1이라면 회전변을 나타내고요. 직교행렬의 행렬식이 마이너스라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한 대칭변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행렬식 계산해 볼게요. 행렬식 계산해 보니까 행렬식의 값이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변을 나타내는구나. 이 직교행렬은 회전변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회전변환이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회전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렬의 모양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각도 구하는 게 가능하겠군요. 이걸 잘 비교해보면 회전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타가 4분의 파이 레디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세타의 의미는 이 처음에 주어졌던 좌표가 바로 x1, x2였거든요. x1, x2예요. 처음에 주어진 좌표가. 이 처음에 주어졌던 좌표로부터 4분의 파이 레디안만큼이 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여기 주축 정리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잘 보면 얘네들을 잘 볼까요? x좌표하고 y좌표라 할게요. 편의상. 자, 이제 x좌표, y좌표가 같다는 얘기니까 y =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y =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 여기 주황색으로 했으니까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y = x라는 직선 위에 벡터가 있습니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래서 그 벡터를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벡터가 바로 성분이 제1성분이 루트 2분의 1, 제2성분이 루트 2분의 1이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벡터는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인데요. 요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y = 마이너스 x예요. 그걸 보라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얘가 y = 마이너스 x입니다. 벡터의 성분은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y좌표가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요 각이 바로 4분의 파이 레디안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 각이 기존에 있는 x1 축으로부터 4분의 파이 레디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고유값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고유 벡터의 의미를 자, 이제 이게 고유값 고유 벡터인데 오른쪽에 상수랑 쭉 계산해 보니까 얘는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고유값은 요걸 결정해 줬고 이쪽의 고유값은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값을 결정해 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게 뭘 말하냐면 새로운 축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주황색 축을 y1 축, y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이 y1 축은 이 고유값 2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이 64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 고유값, 이거에 대한 고유값이 얼마였냐면 2였잖아요. 그래서 이쪽 축이, 이 주황색 축이 바로 y1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고유값, 요 벡터에 대한 고유값은 이렇게 나누고 계산하니까 요걸 결정해 줬잖아요. y2. 그래서 이 축을 y2 축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축이 바로 y1, y2였다는 뜻이고 이 새로운 좌표축은 기존 좌표축하고 비교해보면 45도만큼의 회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확인해 보니까 y1 축으로 8배만큼 늘리고 y2 축으로 2배만큼 늘린 꼴이라서 우리는 이제 얘를 이만큼 늘리고 2배만큼 늘리니까 그림은 이제 축소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생기는 타원이었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좌표축 y1, y2 좌표축 입장에서 본다면 타원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기존의 x1, x2 좌표축에서 본다면 이게 타원인지를 몰랐던 문제죠.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들의 1차식의 곱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도형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주축 정리를 이용해서 보니까 알기 쉽게 타원의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가 이렇게 돼 있고 회전변을 나타내고 회전축도 찾을 수 있었고 도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요 x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는 x1, x2, y1, y2니까요. 대응하는 식을 마저 행렬 풀어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축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가능한데요. 자, 문자가 지금 2개뿐만 아니라 문자가 3개까지로 확대되면 공간상에 있는 어떤 입체의 회전된 형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만들어 줍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응용 가치도 있고요. 사실 이와 같은 주축 정리를 이용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응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다른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형대수 이론에서 2차 형식의 이 주축 정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2차 형식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 교재 8장 4절을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8장 5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